2024학년도 튼실튼실 모의고사 국어과 1회차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문항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이교사의 수업 일지이고 나는 수업에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소문항 1입니다. 나는 춘향전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B에서 사용된 두 갈비의 의미를 비교하시오. 요 A와 B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죠. 그럼 가로 다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은 A이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고전문학을 활용해 보기로 하였다. 춘향전과 같은 고전문학에는 A를 활용하는 언어 유희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춘향전에서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같은 부분이다. 우리 고전문학에서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비슷하게 말장난을 만드는 활동을 하면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지금 말장난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운봉영장은 나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갈비니까 우리 신체의 부위인 갈비뼈를 의미하겠고요.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우리 사람의 신체인 갈비뼈를 먹지는 않죠. 소갈비나 돼지갈비가는 먹는 그런 갈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의 부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A에 들어갈 용어는 이 갈비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의 정답은 동음이어가 되고요. 이 B에 사용된 두 갈비의 의미는 앞에 갈비는 사람의 신체 부위, 뒤에 갈비는 소의 부위라고 이걸 서술해주면 됩니다. 우리 근데 수험생분들 중에서 가끔 비교하시오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에 대해서만 서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앞에 있는 갈비는 사람의 신체 부위다라고 끝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완전히 맞다고 하기에 조금 애매함이 남아 있습니다. 비교는 말 그대로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갈비는 이거고 뒤에 갈비는 이거다라고 말을 해줘야 안전하게 득점할 수 있으니까 이 포인트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소문항 2로 넘어갈게요. 기억이나 리을 중 A,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아닌 것에 기호를 쓰고 그 해당 문장이 활용된 문학의 수사법을 쓰시오. 기억,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 내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서방이 뭔가요? 맞죠? 다른 사람의 남편을 이제 말할 때 서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을 얘기할 때. 근데 뒤에 이 남방으로 받아낸 걸 봤을 때 이 앞에 서가 서쪽 서로 바꿔서 이 언어 유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방할 때의 서와 서쪽 서자 이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니은 눈싸움을 하다가 눈에 맞아 눈물이 나니 눈물인가? 그러니까 앞에 눈물은 흐르는 눈물, 뒤에 있는 눈물은 눈으로 만들어진 물이라는 뜻이죠. 내리는 눈과 마찬가지로 내리는 눈과 그리고 우리 신체의 눈의 발음의 유사성,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쐬라. 뭔가 문장이 어색합니다. 바로 문과 바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들어오는 것은 바람이죠. 바람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람을 닫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문을 닫는 겁니다. 얘 두 개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일단 동음이어는 확실히 아니고 이 두 개의 그 위치를 바꿔서 표현하는 것을 수사법 중에서 도치법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도치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디귿, 도치법. 자, 리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답이지만, 맞는 문장이지만요. 올라간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그놈의 자식은 한 번 간후 소식이 없으니. 원래 이 이도령은 성씨입니다. 오얏나무 이자인데 삼도령 이렇게 받는 걸 봤을 때 이 이를 둘이, 그 오얏나무 이와 둘이라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디귿이고 도치법이 사용됐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은 나글을 읽고 학생들이 만든 질문이다. A, B와 같은 유형의 질문 한 가지를 만드시오. 자, A, 계상판에 놓여있던 음식이 무엇이 있었나요? B, 운봉은 어떤 두 글자를 내어놓고 시를 지었나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요. 보통 제시문에서 답을 알 수 있는 질문, 아니면 짐작해서 알 수 있는 질문, 뭐 비판이라든지 생각을 묻는 질문,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국어과에서는. 근데 딱 A, B를 읽었을 때 살짝 느낌이 딱 제시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런 느낌이 좀 풀풀 오긴 하지만 한번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의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 쪽 높아가는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모서리 떨어진 계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기로 탁 차 던지며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제 높을 고자 기름 고자 두 자리에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거린이 어려서 한식개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 한수 하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답을 찾을 수 있나요? 계산판에 놓여있던 음식은 무엇이었죠? 음식은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었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B. 운봉은 어떤 두 글자를 내어놓고 시를 지었나요? 노풀고와 기름고입니다. 얘도 찾을 수 있죠. 아, 그럼 이제 확실하게 제시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어사또가 통분한 이유. 네, 이런 초라한 그 상 때문에 좀 화가 나셨겠죠. 그리고 어사또에게 운봉은 어떤 제안을 했냐. 차원을 놓고 뭐 한 수씩 떠보자. 이게 시를 한번 지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 다 이런 거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고요. 이 예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좀 수능형, 어떻게 보면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열린 답안이고 선생님들께서 제시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게 하면 넓게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문항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교사의 토의 수업 장면이고 나는 수업 협의회의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토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한번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자, 1번 가의 A씨 장면의 순서대로 배열. 네, 토의하면 순서 배열 이런 거 꼭 유의하셔야 하죠. 그리고 가에서 빠져있는 토의 절차 단계 찾으셔야 하고요. B 장면에서 나타난 문제점. 기억에 들어갈 내용과 니은에 들어갈 평가 방법. 굉장히 약간 무난하게 출제된 문항입니다. 자,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의견으로 결정하면 좋을까? 나는 캐릭터 공모전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오행시 짓기 대회가 좋아. 그러면 둘 다 하는 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캐릭터 공모전과 오행시 짓기를 같이 하는 것을 결정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것으로 결정하자. 지금 보면은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일단 아직 회의 주제도 안 정했고 회의도 안 했는데 벌써 결정해요. 그럼 얘가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아닐 것 같네요. 자, B. 각자 정리한 의견을 모아보자. 의견을 모아보자. 딱 의견 모아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우리가 시간 관계상 C로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학교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얘가 문제 정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C. 문제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 B. 의견 서로 만들어 의견을 모으고요. 그리고 A. 그리고 결정하는 거니까 CBA 순서로 1번에 적으시면 되고요. 가에서 빠져있는 토의 절차 단계는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의견 마련하기입니다. 각자 의견을 마련해서 그 다음 의견을 모으는데 의견을 바로 모아버렸어요. 그래서 의견 마련하기도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소문항 1점이기 때문에 둘 다 맞으셔야 1점 처리하시면 되고요. 하나라도 틀리시면 강함이 빵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B 장면에서 나타난 문제점. B 장면 밑에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정민이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우리 학교에 관한 퀴즈를 만들어서 퀴즈쇼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아. 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우리 학교 캐릭터 공모전도 하면 좋을 것 같아. 학교 캐릭터를 만들어 텀블러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줘도 기념이 되고 말이야. 좋은 의견이네. 나는 우리 학교 이름으로 오행시 짓기 대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오행시 짓기 대회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 오행시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B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요? 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안 보고 놓쳤을 수도 있는데 보면 말은 정말 맞아요. 지금 뭐 말에 끼어드는 것도 없고 아주 잘했는데 보면은 정민이 지수 한마디 하고 수정이는 약간 사회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의 정민이 혼자 발언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발언권을 독점한다라는 맥락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과 니은에 들어갈 평가 방법의 명칭을 쓰시오. 이 기억과 니은이는 나로 가보겠습니다. 노교사. 선생님 이번에 토의 수업을 진행하셨네요. 토론 수업과는 또 다르던가요? 토의는 토론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있었어요. 자신의 의견에 근거를 들어 표현하는 능력이나 기억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이제 토의와 토론의 공통점, 그 근거를 들어 표현하는 능력을 제외한 아무거나 그런 능력을 써도 되지만요. 하지만 노교사 밑에 발언을 또 봐야 합니다.
학생들이 근거도 없이 자기 의견만 계속 이야기하거나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자신의 의견에 근거를 들어 표현하는 능력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고민도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두 능력 모두 필요해요. 이 뒤에 있는 능력이 기억에 관련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민도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거,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가면 비슷한 맥락이면 모두 다 정답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어서 읽어볼게요. 하교사. 맞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토의는 협력적 사고 과정에서 근거한 활동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저는 니은을 사용하였어요. 학생들의 토의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바로 평가하였습니다. 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바로 평가하는 방법, 무슨 방법이죠? 맞습니다. 관찰법입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이라는 비슷한 맥락이면 정답 처리하시면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관찰법입니다. 얘는 2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억, 니은 각각 1점으로 생각하시고 부분 점수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문학 수업을 위해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윤동주의 서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에가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시오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지시적 의미로 그 단어가 지시하는 사전적 의미, 즉 객관적인 의미를 뜻한다. 다른 하나는 기억 의미로 지시적 의미 외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뜻한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시적 의미와 상반되게 함축적 의미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함축적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작품 속의 문맥을 통해 암시되거나 새로이 구성되는 의미인 것이다. 예를 들어 윤동주는 일제감정기에 살았던 시인으로 부끄러먹고 순수한 삶에 대해 염원했던 시인이다. 이런 맥락을 통해 시를 해석했을 때 기억, 니은과 디귿은 지시적 의미 외에도 실현과 고난, 일제감정기의 암담한 현실이라는 함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위에 시로 가서 실현과 고난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함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바람이 스치운다. 이 바람과 밤은 손쉽게 좀 암담하고 부정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각각 니은과 디귿에 적으면 됩니다. 물론 이 바람과 밤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특별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디귿, 니은의 밤, 디귿의 바람을 쓰셔도 정답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소문항 2입니다. 위시에서 시적 호용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쓰고 문법에 맞는 원형을 쓰시오. 시적 호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맞춤법에는 맞지 않는데 시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것을 시적 호용이라고 하죠. 혹시 이 시에서 시적 호용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바로 이 스치운다입니다. 스치운다가 스치면서 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스친다의 시적 호용이라고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문법에는 원형까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스치운다 쓰시고 스친다 라고 원형까지 적어주시면 1점을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네, 1회차 국어과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